달순의 라이브입니다.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데이 2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12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아, 또 이번에도 또 잠 못 자겠네요. 이번 그 데이 2 경기는요, 진짜 대박 경기들이 왕창 몰려 있습니다. 이거 스타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팀인데,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파리와 도르트문트 경기인데요. 먼저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누가 이길까요? 일단 1차전만 놓고 보면은 일단 꼬마가 좋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또 저희가 직관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있는 사오기하고 함께 직관을 했었는데, 와, 시메오네 감독의 그 엄청난 두 줄 수비 앞에서 어떻게 리버풀의 그래도 막강한 공격 라인인데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했던 경기입니다. 완전히 막혔던 경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꼬마의 1대0 승리, 사울 리게스가 골을 넣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1, 2차전 이렇게 하는 경기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1대0이라고 하는 스코어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예. 뭐 리버풀이 졌다고는 하지만은 한 골밖에 실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2차전은 안필드 아닙니까? 와, 진짜 리버풀 안필드에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근데 엄청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1대0 스코어는 뭐 누가 완전히 불리하다, 누가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전 이후에 한번 흐름을 좀 볼까요? 홈팀부터 보면 리버풀은 사실 약간 조금 휘청휘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꼬마 경기 이후에 와포드와 경기 때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처음으로 졌잖아요. 그리고 이어졌던 FA컵 첼시와 경기에서도 졌는데, 근데 그 리버풀 아마 그 팬들 입장에서는 두 경기가 다 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더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도 리버풀은 바로 이 경기 직전에 열렸던 본머스와의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2대1로 이기면서 그래서 1차전 이후에 종합해 보면 2승 2패. 약간 좀 반타작 흐름? 뭐가 제일 아쉬웠을까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승 2패 반타작인데, 핸더슨. 역시 핸더슨이 빠지니까 이게 확실히 핸더슨이 올 시즌 전략적인, 전술적인 핵심이었구나라고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허리 쪽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침투한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핸더슨이 또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차전 이후에는 지지 않았습니다. 3경기 무패. 하지만 무승부가 조금 많았죠. 1승 2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좀 꼬마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거는 그 정말 또 이렇게 물론 뭐 좀 이제 이적혀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들어왔지만은 좀 부상이라든지 조금은 아직은 좀 기대를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앙 펠리스가 돌아왔다는 것. 1차전 이후에 주앙 펠리스가 돌아와서 또 골까지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아주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라리가 5위를 현재 좀 달리고 있고요. 자, 부상 변수를 한번 보면 리버풀이 조금은 좀 많네요. 부상 변수가. 어떤 거냐? 일단 확실히 못 나올 것 같은 선수는 골키퍼 알리송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리송이 지난번에 좀 다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드리안이 좀 뛰겠죠. 그렇게 되고 뭐 그동안 계속 못 뛰었던 뭐 샤킬이라든지 클라인도 이 경기는 좀 못 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뭐 계속 못 뛰었으니까요. 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뛸 수 있을까? 이 선수들이 뛰냐 못 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력적으로, 전술적으로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핸더슨과 로버트슨. 핸더슨 선수는 한 3주 정도 못 뛰었죠? 부상으로. 지난번 꼬마와의 1차전 경기 그때 부상당한 다음에 이제 계속 못 뛰었고, 로버트슨은 몸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체력을 비춰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경기를 이제 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핸더슨이죠. 핸더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재가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 휘청휘청할 때,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 이 파비뉴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예, 파비뉴가 이상하게 좀 약해졌더라. 그래서 이제 핸더슨이 있을 때 파비뉴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리버풀 팬들이 기대하는 그 라인이 뭐죠? 헨파둠 라인. 핸더슨, 파비뉴, 베이날둠 라인이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더슨이 이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부상 복귀는 쭉 했다고 하는데 감각 같은 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헨파둠이 복원되느냐 복원되지 않느냐가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꼬마는 뭐 크게 제가 봐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차전 때 못 뛰었던 공격 쪽에 주앙 펠리스가 지금 복귀한 상태고, 헤난 로지, 알바로 모라타,
토마르마 이런 선수들이 약간의 부상 여파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이렇게 좀 프레시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 한번 볼까요? 관전 포인트. 자, 첫 번째. 그래도 리버풀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대목이 뭐냐면 리버풀은요. 그 유럽 대회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홈 경기 2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1승 1무를 달리고 있고요. 또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진 최근에 2번. 그러니까 처음에 원정 가서 졌는데 홈에 와서 2차전 역전시킨 게 최근에 2번의 경기에서 모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1차전 원정 가서 졌는데 2차전 홈에서 역전하는 게 최근에 2번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뭐 리버풀 팬들에게 가장 극적인 건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 4강이죠. 야, 이거 진짜 이건 말도 안 됐어요. 0대3으로 졌는데 2차전 4대0으로 이겨가지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때 진짜 우리 기적형이 막 꼴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또 뭐가 있느냐? 클럽 감독은요 리버풀을 지휘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무패입니다. 이것도 리버풀이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죠. 무려 11승 3무. 역시 안필드에서는 정말 무적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꼬마 역시도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냐? 사실 꼬마는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안필드에 가서 비겨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1차전 이겼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잉글랜드 원정을 꼬마가 와서 그동안 유럽 대회에서 13경기를 치렀는데 무승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2승 7무 4패. 그러니까 무승부 정말 엄청 했죠. 절반 이상을 무승부로 했기 때문에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어서 이 데이터는 괜찮은 데이터고요.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확실히 수비가 좋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챔피언스 토너먼트 1차전에서 승리한 5번 중에 4번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전을 이기면 2차전 때도 그냥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잘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약간 좀 걸리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진 게 있어요. 1차전을 이겼는데 2차전 때 뒤집어져가지고 진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시즌 16강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었던 시즌 때는 유벤투스에게 패했습니다. 자, 그럼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선발 라인업. 일단 뭐 리버풀은 4-3-3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자, 골키퍼는 이제 알리송이 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아드리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백은 왼쪽은 로버트슨이 복귀를 하겠죠. 로버트슨이 복귀할 것 같고 반다이크, 고메스가 뭐 조금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뭐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수비가 안정되고 핸더슨이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아널드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는 햄파둠 라인이 복원될 것 같습니다. 베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그다음에 위쪽은 역시 변함없이 마네, 피르미누, 살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두 줄 수비 사사이라고 해서 투톱까지도 밑으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빡빡하게 수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에서 얼마큼 상대를 벌리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마네나 살라, 로버트슨과 아널드 풀백 포함을 해서 윙들이 그냥 측면을 얼마큼 막 계속 막 두들겨서 상대 수비를 좀 이렇게 찢어 놓느냐가 중요하고 찢어놨으면 결국 어디서 공간이 나와요? 중앙. 결국 슈팅은 중앙에서 나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침투할 때 베이날둠과 핸더슨이 얼마큼 중앙 침투를 잘할 것이냐. 요게 아주 중요한 리버풀의 입장에서 전술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역시 뭐 변함없이 두 줄 수비 사사에 시메오네 감독 이 사사에는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자, 골키퍼 오블락 경험도 많죠. 수비 쪽에는 왼쪽부터 헤난 로지 오버랩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히메네스가 중앙 수비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약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히메네스가 1월에 부상당한 다음에 지금 못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메네스를 복귀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한 달 넘게 한 2달 가까이 좀 못 뛰었으면 어떨까요 감각이. 요것 때문에 혹시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펠리피를 여기 기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옆에는 이제 사비치, 오른쪽도 약간 고민이에요. 트리피어를 세울지 브루살리코를 세울지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가 잉글랜드 원정이니까 잉글랜드를 잘하는 트리피어를 오른쪽에 세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미드필더 왼쪽부터 코케 그리고 사울리게스 그다음에 파티는요 지난번 리그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아서 못 뛰었는데 이건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뛸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코레아 최전방 투톱은 부상 복귀한 주앙 펠릭스 그리고 이제 모라타 그리고 디에코스타는 백업으로 대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이거 사실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들 중에 최고 난이도인데. 자, 사오기 한번 가자. 저 사오기 여러분들 그 전패주인 건 아시죠? 네, 하나도 못 맞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오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리버풀이요. 리버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자, 이번엔 저도 사오기를 따라가겠습니다. 리버풀을 가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